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라남도가 도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시 불거진 동북권 소외론에 대해 전라남도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건립 사업이 첫 발을 뗀 지난 2021년 10월. 기공식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는 동북권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지역이라 추켜 세우며 새로운 조직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동북권의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하지만 이번에 전라남도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을 보면 김 지사의 약속은 공연불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동북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은폐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없어요. 거기에 기원의 의견들 좀 내봐야죠. 상당히 불만이 저 동북권에서 많이 터져나오니까요. 여기서는 다 못 받는다고 하고 있죠. 논란이 확산하자 전라남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불만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개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합리적이고 특사하다면 주장할 부분 주장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산림국을 쪼개 부서 개수 맞추기에 급급했고 행정 수요가 많고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동북권의 핵심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약 내용이라도 지켜질 것을 믿고 도지사님을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표된 내용은 공약과 다른 겁니다. 관광의 중심지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조직들이 좀 전향적으로 와서 조직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입법 예고한 전라남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한번 불거진 동북권 소외론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전남 동북권은 도민의 47%가 거주하고 산업단지 생산 실적의 89%를 차지하는 곳이지만 전라남도의 조직 개편안에는 지역이 요구했던 비전과 핵심 부서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정책이 중요하지만 전라남도는 동북권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데 너무나 소홀했다며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사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사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섬 주민들에게 매표일을 대신 보게 해놓고 매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며칠간 화물 운송까지 차단하는 횡포까지 일삼았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초도 여객선 터미널이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주민 가운데 가장 바쁜 건 섬마을 이장. 1시간 전부터 나와 승선권을 일일이 끊어줍니다. 매표소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열흘간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중단의 이유는 매표 수수료입니다. 검은도를 제외한 손죽도와 초도 등 이장들은 매표소 직원 일을 대신하는 대가로 여객 선사로부터 표값의 7%를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매달 50만 원가량을 받아 마을 운영비로 사용해왔는데 올해 들어 선사 측에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은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받아온 매표 수수료를 선사가 갑자기 지급 중단했다며 항의합니다. 고용을 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파견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동네에다 맡겨놓고 심지어는 이렇게 선사해서 우리 관행적으로 준 그 매표 수수료도 안 주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생필품 등 화물 운송까지 중단하는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선사에서 약간 차단을 시킨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해당 여객선사는 회계상 매표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분이 없어 지급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드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명분에 맞춰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고 저희가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MBC 취재가 시작된 19일 선사는 연체된 매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정부가 광양 국가산단과 연계해 순천 율촌 1산단, 해룡산단, 순천산단을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추진해 광양산단을 거점으로 앞으로 3년간 저탄소 공정 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 39개 사업 6,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후 공단을 재정비하고 복합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해 지역 인재들이 정착하는 신산업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호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신산업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한 총리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2차 전지와 수소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광양 동호안 부지가 개발되면 연간 3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는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나라별 특성을 살려 꾸민 12곳의 국가정원들이 있는데요. 이 세계 정원들의 모습을 강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풍차엽 튤립들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해 꾸민 네덜란드 정원입니다. 10년 전 박람회에 비해 면적은 2배 넓어졌고 튤립 모양의 조경 방식도 새로 적용해 더 화사해졌습니다. 또 다른 세계 정원 중 하나인 튀르키예 정원. 튀르키예가 네덜란드보다 먼저 튤립을 길렀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해 이곳도 튤립 군락을 넓혔습니다. 튤립이 독특한 양식의 건물과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가 풍겨나옵니다. 네덜란드 가서 꼭 튤립이랑 지금 계절이니까 사진을 꼭 찍고 와야 되겠다. 이제 차차 둘러보려고 하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박람회를 맞아 기존의 세계 정원도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원은 궁정의 분위기를 살린 회랑과 분수대를 새로 설치해 웅장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이름을 딴 영국 정원은 기존의 정원 출입로에 있던 계단을 없애 몸이 불편해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원과 프랑스 정원 등 다른 정원들도 조경을 변경하고 꽃식재를 확대했습니다. 꽃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저기 바위에도 올라갔어요. 상큼해져요. 왜 상큼해져요? 네? 여기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각 나라의 개성을 살린 세계 정원들이 10년 만에 다시 열린 정원박람회를 맞아 새 단장하면서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여전한데요. 신체 장애를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고착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주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코끼리 2마리. 다가가 자세히 보니 우리가 알던 코끼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코끼리의 상징인 코가 또 얼굴이 없습니다. 대신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코끼리의 피부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전시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가 없는 세상을 담고 있는 이 작품 속의 의미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청각과 촉각, 후각으로만 그린 코끼리를 재해석한 이 조형물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정상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코 없는 코끼리도 코끼리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코끼리에게 가장 중요한 코를 없애 때로는 중요한 것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또는 세상 사람들은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면을 인정해줘야 되는구나, 포용해야 되는구나. 익숙함에 반하는 낯설음을 통해 신체장애를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고착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코 없는 코끼리.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주사 맞아서 좋기도 하고 그냥 같이 정이 많이 든 것처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꼭 장애인의 날이 아니더라도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으면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코끼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올해 여수 거북선 축제 주 행사 장소와 통제형 길놀이 구간이 변경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 행사장을 기존 중앙동 일원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통제형 길놀이도 인파 관리를 위해 중앙쇼핑센터에서 출발해 이순신 광장과 여수경찰서를 거쳐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변경된 구간에서 처음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함께 만드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 MBC 시사 용광로가 오늘 밤 호남 지역의 가뭄을 주제로 두 번째 방송을 이어갑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사 용광로에서는 50년 만의 가뭄 해법은을 주제로 김준하 광주과기원 교수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 서삼석 의원과 김신남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이 출연해 호남 지역의 유례없는 가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토론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의 관심을 기울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고흥우체국 직원이 경찰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고흥경찰은 저금리 대출 또는 타인의 사칭에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7시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내 오천 그린광장에서 윤도현 밴드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YB 공연은 사계절 잔디가 푸릇한 5만 평 규모의 오천 그린광장에서 화려한 조명과 힘찬 사운드가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전남 행복 여행활동 지원 사업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신체 경제 여건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에서 30만 원 사이의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은 조금 덥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순천 광양 지역은 28도까지 반짝 올라 더웠습니다. 내일은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최고 기온이 다시 20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 보이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6도, 순천 15도, 고흥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21도, 순천 25도, 광양 23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뱃길 이용에 차질 없도록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50분, 간조 시간은 오후 3시 4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4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고 흉기에 찔린 상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전남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전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제1회 순천 현공포럼을 열고 생태가 견인한 지역경제의 성과와 발전 방안, 순천시 경제정책의 향후 계획, 민선 8기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했습니다. 현공포럼은 지역 현안을 주제로 공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함께 공론장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는 남해안 벨트 허브 도시 도약과 도시 산업의 방향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세계적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하는 등 재생에너지원이 중요해지면서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 구매 계약 송전 이용 요금 차등제 등의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수 벼룩시장이 다음 달 6일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거북선 축제와 연계한 체험부스와 푸드트럭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시민 누구나 중고 의류와 도서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행사 후에 물품과 수익금 기부도 가능합니다. 여수 벼룩시장은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오는 11월까지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가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거문도 등대 체험형 숙소가 다음 달 2일부터 재개방됩니다. 거문도 등대 체험형 숙소는 해상교통 안전의식 함양과 해양문화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 해수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가시설입니다. 이번 숙소 개방으로 1일 숙소 체험을 원하는 가족들은 이용 희망일 2주 전 여수 해수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무안갯벌이 문화재청에서 개최된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됐습니다. 무안갯벌은 2001년 전국 최초 갯벌 습지 보호지역 제1호로 지정돼 250종의 저서생물과 갯잔디 등 56종의 염생식물, 알락꼬리마요도 등 마도요 등 52종의 철새들이 찾는 갯벌 생태관광지입니다. 무안군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무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